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정관장 황진단과 한국물가정보의 3라운드 2경기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승 1패, 2승 반열에 오르기 위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좀 희비가 엇갈렸던 양 팀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정관장 황진단은 개막전을 굉장히 잘 치렀습니다. 근데 2차전에서 좀 아쉬웠고요. 네. 그 한국물가정보는 개막전에서 아쉬웠으나 2차전에 잘해서 상반되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주가 또 휴식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적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연 어떤 경기를 보여줄까요? 먼저 양 팀의 라인업과 함께 현재 순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물가정보와 정관장 황진단 1승 1패로 중위 그룹에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승리를 거둔 팀은 셀트리온과 함께 나란히 자리를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판입니다. 2승으로 초반에 치고 가느냐, 이 5할 승률 아래로 내려가느냐 중요한 한 판입니다. 네. 자, 정관장 황진단과 한국물가정보 7 2시간 대국에서는 안조영, 허용호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이 두 선수가 최근에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8월이죠. 국수산맥배 국내 토너먼트 32강에 만나서 안조영 선수가 승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1시간 대국 2국에서는 이창호 선수와 박하민 선수가 만났거든요. 네, 또 만났네요. 만났는데 재밌는 게요. 작년에 플레이오프 1차전, 2차전에서 그 두 판 모두 1시간짜리 장고에서 만났거든요. 네. 오늘도 1시간짜리 장고에서 또 만났습니다. 최종곡이 되겠습니다. 네. 자, 3국 속기대국은 윤찬희 선수와 신민준 주장이 만났습니다. 네, 윤찬희 선수가 2차전에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 상대팀의 주장인 박영호 선수한테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고 거의 이기는가 싶었으나 반패감 딱 하나가 부족해서 반지패를 당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상대팀의 주장인 신민준 구단을 만났네요. 정관장 황진단의 주장 담당이고요. 자, 이어지는 대국 이동훈, 강동윤 랭킹 1, 2지명이 만나게 됐고요. 네. 랭킹도 상위 랭커들이 만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동훈 선수 랭킹 계속 올라가서 지금 랭킹 3위에 있는 선수인데요. 2라운드에서 한번 쉬었습니다. 중리그를 갔다 온 관계로 한번 쉬었고 다시 출전을 했습니다. 마지막 대국입니다. 박진솔 선수와 안정기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빠른 속사포인 박진솔 선수하고 조금은 느린 듯한 상반되는 두 선수가 만났네요. 자, 상대 전적 확인해 보시죠. 안조영 선수가 7대3으로 허영호 선수에게 압도하고 있고요. 네. 이동훈 선수도 강동윤 선수를 5대2로 앞서가고 있네요. 네, 그러네요. 이동훈 선수가 최근 그 강동윤 선수와의 대결에서 4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상대 전적을 확인해 보니까 정관장 황진단의 진시영 선수를 왜 엔트리에서 제외를 하고 네. 안조영 선수로 투입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정확하게 그 상대팀의 오더를 읽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상대 선수가 완전히 앞서 있었고요. 또한 이제 상대팀의 허영 선수가 장고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그 2시간 나올 것으로 정확히 예측을 한 오더인 것 같습니다. 네, 상대 전적에서는 정관장 황진단이 압도하지만 네. 또 랭킹에서는 이 한국물가정보 쪽에서 좀 우위에 있는 대국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한국물가정보 자체가 랭킹이 워낙 높은 선수들이 많고요. 그리고 일단은 오늘은 4국이 굉장히 승부처가 될 것 같은데요. 4국 말고 5국도 이 박진솔과 안정기 선수는 랭킹 차이가 사실 좀 나긴 합니다. 근데 네. 안정기 선수가 오늘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국도 볼만할 겁니다. 네, 자, 과연 어느 팀이 3라운드 2경기를 가져가게 될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정관장 황진단과 한국물가정보의 대결입니다. 자, 1, 2, 3국의 대국자들이 모두 앉아 있고요. 자, 먼저 2시간 1국입니다. 허용호 선수와 안조영 선수의 대국. 네, 4시에 시작했으니까 2시간 반 정도 흘렀는데요. 이 정도라면 두 기사의 대국에서는 아주 적당히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기사의 기통상 저는 좀 수순이 긴 대국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확인을 해보니까 오히려 단명곡들이 더 많더라고요. 네, 의외죠. 바둑 내용은 또 그렇게 흘러갔어요. 자, 오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궁금하고요. 자, 2국 1시간 대국입니다. 이창호, 박하민 선수의 만남. 이 바둑도 좀 긴 승부를 내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바둑은 내용 자체가 길어요. 길 것 같아요. 그리고 1국 못지않게 정말 장기전이 예상되는 바둑입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장고 대국의 재만남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국 속기
한국물가정보 신민준 주장, 정관장 황진단, 윤찬희 선수의 만남입니다. 윤찬희 선수가 그 1라운드에서는 상대팀의 주장인 신진석 선을 만났고요. 2라운드에서는 역시 주장인 박영훈 구단, 신민준 구단까지. 대진이 왜 이러죠? 주장 담당이고요. 자, 신민준 선수 올 시즌 1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랭킹은 5위에 안착해 있고요. 예, 3위까지 올라갔다가 또다시 두 계단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3위부터 5위, 네. 이동훈, 신민준, 변상일 이 세 선수가 한 달 간격으로 자리를 바꿨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치열합니다. 정관장 황진단의 사지명 윤찬희 선수. 올해 얘기해 주신 대로 신진서 박영훈에 이어서 이번에는 신민준입니다. 네, 참 글쎄요. 항상 그 KB리그 정규 시즌에서 어느 정도 본인의 몫은 충분히 해주는 선수인데 초반 대진은 이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어떨까요? 좀 네. 감독님이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고요. 근데 이 주장을 계속 만나다가 그 상대팀의 주장을 또 꺾게 되면 굉장히 또 자신감을 얻게 되겠고 팀으로서는 뭐 1승, 뭐 거의 2승에 원하는 가치 승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윤찬희 선수가 지금 전력상은 조금 신민준 구단한테 밀리지만 네. 이번으로 승리하게 되면 정관장 황진단으로 조금 갈 가능성이 높죠. 자, 좀 속도가 빠른 초반인데요. 좌하 마무리에 이어서 우상도 곧 마무리가 되겠고요. 네. 초반에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선택이요. 신민준 구단이 또 100번으로 좋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를 하나 들여다본 것이 조금 이색적이죠. 하는 기사들보다는 안 하는 기사들이 조금 더 많아요. 네. 네. 근데 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 교환 자체가. 나중에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미리 다 교환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지어둔 걸로 봐서는 또 이런 완성형을 네. AI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나왔던 게 그거 아닙니까? 알파고에서 그 소목에서 한 칸 높이 걸치고, 네. 예, 거기서 붙여 일반적인 당기고. 형태, 붙여 당기는 형태에서 그냥 바로 들여다봐서 교환한 그 형태랑 흡사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거를 교환을 하는 기사들도 있고 안 하는 기사들도 있어요. 이제 네. 깊은 차이입니다. 예. 윤찬희 선수는 해놓는 편이 조금 더 좀 편하게 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가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스타일상 뭔가 좀 어떤 교환을 아끼는 기사들도 있고 조금 그냥 해버리는 기사들도 있는데 윤찬희 선수는 그냥 결정을 지어지는 편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날일자로 지켰고요. 여기는 뭐 이 정도가 일반적인 진행입니다. 여기 날일자를 지켜야 이 간격도 굉장히 좋고요. 이곳을 계속 키울 수 있겠죠. 그리고서 다음에 뭐 이 정도로 또 전개를 하게 된다면 베개 기착점이 뻗어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를 벌려서 이 모양 자체를 전체적으로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좋게 지금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백도 모양을 견제하러 가야 할까요? 근데 견제를 한다면 한 이 정도겠죠. 근데 이 자리가 워낙 커서요. 둔다면 여기를 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여기도 뭐 물론 가능합니다. 네. 이제 사실 날일자가 이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보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를 날일자 두게 되면 흙이 이 상변 쪽, 귀와 상변 쪽으로 들어와서 이곳을 견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민준 구단은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힘을 실었고 그 대신에 네. 윤찬희 선수는 그 백의 날일자의 자리인 이 자리를 와서 이 모양을 좀 키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을 키우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대편에도 이제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양이 양쪽에 이 두 곳이 생기게 되면 한 곳이 크게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일단 걸쳐갔고요. 사실 이 정관장 황진단이 지난 2라운드에서
좀 주장의 빈자리가 느껴졌던 경기를 치렀는데요. 네. 근데 제가 그동안 이 3년간의 두 팀의 정규 시즌 기록을 조사를 해봤더니 물가 정보를 상대로는 정관장 황진단이 6전 전승을 거두고 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물가 정보로서 굉장히 아픈 얘기 같은데요. 사실 이제 3년이란 시간은 딱 이제 이미 가긴 했지만 신진서 구단이 있던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있어서 뭐 정관장이 강했고요. 뭐 신진서 구단뿐만 아니라 정관장에 있는 있었던 선수들이 기량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성적도 좋았고 그래서 정관장을 이길 만한 그 전력의 팀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네. 2017년도에는 정관장이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까지 동시에 우승을 차지했고요. 얼마나 전력이 좋았으면 퓨처스까지 우승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정관장이 올해 완전히 멤버가 이제 바뀌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승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한국 물가 정보 같은 경우는 2라운드에서 4대1로 승리를 하면서 좀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네. 1라운드에서 굉장히 아쉬웠잖아요. 오더도 괜찮다는 네. 평가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박종환 선수를 앞세운 화성시 코리아한테 1대4로 패하면서 개막전 이제 첫 판이긴 하지만 한종진 감독이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네, 팀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끝나고 난 직후에 네. 1라운드 같은 패배는 이번 시즌에 더 이상은 없다. 한종진 감독이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보란 듯이 이제 2라운드에서 보여줬고요. 네. 분명한 강팀이에요. 네. 뭐 작년의 멤버들을 그대로 보유한 팀은 대체적으로 강팀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팀들 중에서도 한국 물가정보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제 강팀으로 지목이 됐었던 킥스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아쉬운 패배가 있었어요. 3대2로 2번을 패했죠. 예. 초반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할 텐데요. 그래도 뭐 3라운드나 4라운드에서 계속된 연패가 나오면 조금 힘들어질 겁니다. 네. 날일자로 걸쳐갔고요. 요즘에는 이제 스타일이 사실 날일자가 먼저 와 있을 때는 바로 걸쳐가는 것은 이제 흙이 먼저 둘 수 있으니까요. 공격을 먼저 당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두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정말 많이 이렇게 둡니다. 오히려 이거를 좀 이제 공격당하는 돌보다는 이제 삭감이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공격은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백돌이 위로 좀 뻗어나가죠. 그래서 흙의 모양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또 협공하는 것은 물론 공격적이긴 하지만 백이 2칸 정도만 뛰어도 백이 이 뛰어나가는 방향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를 다가오는 것도 약간 고민을 좀 해보긴 해봐야 돼요. 네. 역시 이 자리가 굉장히 좋아 보이죠, 지금은. 백이 이곳을 와도 또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눌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흐름이 보다 자연스럽죠. 윤찬희 선수 기풍이 또 뚜벅뚜벅 걸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이제 기풍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의견이 엇갈리긴 하는데요. 제가 보는 윤찬희 팔단은 정통파에 가깝습니다. 정통파에 가까운데 이 노림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뭔가 이 풍겨지는 느낌은 정통파가 아닌 듯한 뭔가 노림이 세고 전투적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사실은 정통파고 바둑을 굉장히 간결하게 둡니다. 자, 신민준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또 새로운 신산을 발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마무리를 보여줬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박영훈 선수도 인정을 했어요. 네. 신민준 구단이 끝내기 굉장히 잘한다라고 그랬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 잘하는 것 같은데요. 뭐 신민준 구단도 그렇고 신진서 구단도 그렇고 뭐 박정환 구단은 뭐 말할 필요도 네. 없고요. 그 세 기사는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야 최정상 반열에 있을 네. 수 있겠죠. 역시 붙여가서 좀 발 빠르게 둡니다. 이곳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한 거죠. 이렇게 둬서 어느 정도 모양을 갖췄다는 얘기고요. 변을 집으로 만들고 싶지만 흙이 그냥 부자연스럽게 뭔가 어디를 둬서 만들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역시 삭감이 남아 있고요. 한 수에 뭔가 집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조금 이제 나중에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붙이고서 이곳이 굉장히 큰 자리죠. 지금 형태에서는 반성 최대입니다. 백의 선택은 이곳에 모양이 좋기 때문에 눌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은 이 진행이 예상되고요. 근데 뭐 흙도 일단 볼만 없습니다. 실리적으로 워낙 단단하게 진용을 갖췄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네, 윤찬희 선수 저 필사직생, 필생직사 굉장히 안 어울립니다. 예. 왜 안 어울리는 예. 거죠? 그러니까 되게 순박한 선수예요. 윤찬희 선수가 순박하고 되게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저렇게 강한 그 뭔가 뭐라 그러죠? 저런 각오가. 네, 그렇죠. 저런 각오가 약간 네, 제가 생각하기엔 잘 안 어울립니다. 예. 네, 워낙 좀 평상시에도 좀 말수가 많은 편의 선수가 아니어서요. 네. 저는 이 사직생 생직사를 보면서 역시 좀 잘 어울리는 각오를 네. 제출했구나 이런 생각을 아니에요.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아니군요. 말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리고 이 필생직사를 보면서 홈앤쇼핑의 최규병 감독이 좀 탐내지 않았을까 이 선수를. 그 최기명 감독이 뭐예요? 네, 사직생이죠. 사직생의 각오로 이번 시즌 뛰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역시 그렇게 진행이 되네요. 예. 여기서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가장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라면 근데 이제 흙이 이런 날일자가 자체로 좋은 자리긴 해요. 네. 근데 그렇다고 이제 백이 두 개에는 흙이 당연히 안 받아주거든요. 약간 발이 느린 느낌인데요. 그래도 일단 가네요. 워낙 좋은 자리란 얘기죠. 그리고 흙이 여기를 왔을 때 네. 전체적으로 이 중앙의 선 자체가 흙돌이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어요. 이런 것도 이건 모양을 키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뭔가 백이 이곳에 침투를 해왔을 때도 공격하기가 좀 수월해지고요. 네. 역시 백돌이 이런데 멀리서 응원을 하고 있다면 이런데 타기도 쉬워지고 당연히 이 모양은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윤찬희 팔단도 지금 타이밍에는 이제 삭감을 들어가긴 가야 되는데요. 깊숙이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글쎄요. 여기서는 삭감이 어디일까요? 이제 조금 덜 간다면 뭐 이 정도인 것 같긴 한데요. 네. 과연 지금 이 배석의 형태에서 이게 맞는 건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앙 부근에서 두 칸? 네. 100개에서 날일자? 이 정도 이 정도도 가면 왜 괜찮은데요. 좋은 자리긴 한데 이 두 칸의 자세가 그렇게 이제 단단하지는 않아서요. 한 칸만 네. 갈까요? 한 칸은 조금 아쉽고요. 날일자가 좋죠. 네. 가면 두 칸을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굉장히 좋은 감각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수고요. 뭐 여기를 들어가도 공격을 할 거고 조금 심한 느낌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와도 반발을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땐 적당한데요. 백도 이제 받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받으면 계속 밀어서 이 자세가 굉장히 힘차죠. 그리고 밀어져서 계속 진행이 되면 이 두 칸이 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안 받을 것 같고요. 윤찬희 팔단도 여기서는 뭔가 삭감을 해야 돼요. 고민할 장면입니다. 지금 흙의 모양을 키우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삭감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인 삭감하면은 어깨 짚는 자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네, 여기가 지금은 좀 있죠. 깊을까요? 아래로 밀어준다면 한 칸을 띄어서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래로 안 밀어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여요. 이곳을 오던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조금 공격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애초에 어깨 짚으면 기세를 살려 맞게 되면 올라오고 둘 때 이 석점 자세가 그렇게 가벼워 보이진 않거든요. 예. 근데 뭐 막상 또 이렇게 두면 공격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뭐 생각해 볼 만해요. 네. 베개 응수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밀 수도 있고 이곳이나 이곳을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뭐 날일자가 오지 않은 형태에서 흙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두거든요. 물론 배석은 다르긴 하지만 지금 이창호 구단과 네. 박하민 선수의 대결에서도 초반에 이런 식으로 약간 응수타진한 느낌으로 박하민 선수가 뒀습니다. 깊이 지금 역시, 들어갔어요. 더 강하게 들어간 것이고요. 강하게 들어간다면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최강이에요. 근데 네. 이거보다 이제 더 한 수 더 뜬 수입니다. 더 강한 수군요. 그래서 이걸로는 좀 미흡하다. 아예 강하게 들어갈 거면 최강으로 가자라고 해서 붙였고요. 사직생의 각오인가요? 네. 붙여서까지. 그래서 베개 수단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늘거나 젖히는 것이 있겠고요. 근데 지금 배석상은 두 수 모두 이제 조금 불만이에요. 느는 것은 들어간 자세 굉장히 좋아요. 활용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네. 지금 이 순간 신민준 선수의 손도 근질근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젖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늘어서 지금 여기를 일단 늘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시작하겠습니다. 득이 없어요. 날짜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한 칸을 띄어도 이건 잘 안 잡힐 것 네. 같아요. 예, 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예를 들어 다가오거나 뭐 이런 자리에선 정말 세게 둔다면 붙이는 것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거는 일단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뭔가 좀 당하는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주위에 배석이 두텁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30초. 하나, 제일 강하게 둔다면 이 정도 셋. 같아요. 네. 넷, 다섯, 초읽기에 돌입한 여섯, 신민준 선수. 일곱, 자, 선택은 아홉, 오? 좌변이군요. 와. 무슨 뭐랄까요?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둑판에 놓여지고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기를 오게 되면 주위의 배석은 다 고려하지 않고요. 백이 느는 자리가 굉장히 커요. 그 흙이 다음에 또 받아야 입구자로 하나요? 압박을 하게 되면 못 살아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여기를 와서 여기를 끊어잡는 그 일반적인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수가 선수가 돼서 여기 붙이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네. 그냥 이거 눌러가면 흙이 붙인 수가 이상해지죠. 그래서 여기 한 점을 지금 쉽게 잡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 잡고 단수도 되지 않을까요? 단수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잡은 거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흙이 당한 모습이죠. 단수가 오게 되면 또 여기를 아래쪽에 흙이 와 있으니까 백이 그냥 위로 눌러서 좀 가볍게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와 있으니까요. 이런 데를 또 노리는 거죠. 아.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작전이 내포되어 있는 수가 이 날일자입니다. 운영이 달라질 수가 있군요. 네. 근데 초읽기를 참 시작하겠습니다. 대단하네요. 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방향 전환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진짜 여기를 뭐 젖히거나 압박을 하거나 이건데 손 따라 두게 네. 되는데 이렇게 두니까 막상 윤찬이 발단의 응수도 만만치 않아요. 뭔가 백이 여기를 둬주면 그거는 좀 그래도 그 흐름대로 가면 되니까. 사실 잔뜩 네, 준비하고 붙여갔을 네. 텐데요. 아, 저기를 젖히나 다가오나 뭐 붙이나 이런 생각으로 갔을 때는 날짜 오니까 완전히 지금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다섯, 젖혔죠. 그래서 네. 두어갑니다. 기세로 젖혀갔는데요. 일단 저기는 백이 늘 겁니다. 이 한 점을 잡힐 수는 없거든요. 늘어서 받아야 네, 되는군요. 그래서 늘겠죠. 늘었을 때 윤찬이 팔단의 생각은 어디일까요? 어차피 이거 둔 다음에 뭐 이런 데다 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득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를 계속 둔다는 얘기인가요? 30초.
하나, 둘, 셋. 늘겠죠. 아, 여기서 궁금하네요. 귀를 그냥 당하는 정도로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일단 여기 행마가 좀 어려워요. 있는 것이 좀 무거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늘었을 때도 이 자리 워낙 크고요. 이곳을 받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데요. 이렇게 받을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많이 당한 느낌이죠. 네. 그리고 역시 그 다음에 백이 공격을 가게 되면 하나, 백이 이 자리도 셋, 굉장히 좋은 위치에 와 있고 다섯, 무겁기 때문에 다음에 와도 좋은 자리가 됐어요. 여덟, 아홉, 그래도 그래도 이어서 있습니까?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아, 이런 행마들이 무거움이 될지 단단함이 될지 네. 백이 일단 참. 여기를 늘 거예요. 이 급소예요. 여기를 늘고서 공격적으로 와야 됩니다. 네. 백이 약점이 있다고 여기를 지키는 것은 흑이 일단 안형을 확보한 다음에 두면 이 정도는 당해줘요. 30초, 이렇게 되면 이 한 칸과 둘, 이 두 칸의 교환은 넷, 백으로서는 아쉽죠. 다섯, 너무 아깝죠. 예. 그래서 일단 늘어야 됩니다. 여기. 여덟, 이때가 궁금한데요. 물어보는 거예요. 흑으로 하여금 여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그 붙이는 자리도 네. 사실 뒤로 넘어가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요. 예. 근데 문제가요.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 이거 패가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들어가도 여기를 공격하면서 두게 되면 분명 패감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30초, 흑이 그렇다고 여기를 둘, 따내고 셋. 백이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섯, 그러면 아. 이것은 계속 백의 부담, 일곱, 흑의 부담으로 남죠. 그렇네요. 네. 그래도 오, 설마 나가진 않겠죠? 나갈 수도 있어요. 설마 나가진? 근데 진짜 이거 넘어갑니까? 넘어가는 것은 여기 완전 폭탄이 하나 남아 있는데 네. 나가는 것도 해보죠. 일단 나갑니다. 이제 보통의 30초, 하나, 그 행마로서는 이건 사실 말도 안 돼요. 여기가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뚫리기 때문에 일곱, 굉장히 흑이 곤란한 모습이거든요. 네. 먼저 끼워가요. 나가는 수를 걱정했던 건가요? 이거는 약간 애매합니다. 일단 그렇죠. 나가는 수를 걱정해서 이렇게 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곳을 단수 치게 되면 30초, 이것도 약간 하나, 둘, 이거 거의 늘겠다는 얘기네요. 이 그림이 난 건가요? 여섯, 일곱, 글쎄요.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이제 흑이 여기서요. 둘 수 있는 수는 이 수가 있겠고 네. 단수를 위나 아래로 치는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수를 보시면 여기를 늘었을 때 이 한 점을 끊긴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이 호구 치는 자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끊어야 되는 자세가 축으로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백이 둘만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 그림은 빼놓고 생각을 해야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건데 근데 30초, 여기서 신민중 하나, 구단이 여기를 둘, 이으면 뚫어서 넷, 이건 다섯, 여섯, 조금 일곱,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덟, 이걸 뚫겠다는 얘기입니까? 궁금해지는 좌변인데요. 만약에 그냥 단수 쳐서 뚫으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뚫리는 것 가네요. 같네요. 왜냐면 있는 수가 좀 위험해요. 이제 신민중 구단이 이 두 수를 두고 보니까요. 네. 여기를 먼저 안 둔 이유는 흑이 단수 치고 넘어갈까봐 그랬네요. 이 넘어가는 게 싫었던 거예요. 네. 이 자세가 막상 하기 어렵다라고 본 거죠. 재미로 남아있는 자리라고 봤었는데 네, 그걸 어렵다고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끼우는 수는 여기를 두게 되면 뚫겠다는 얘기고 지금 위로 단수 쳐도 역시 뚫겠다는 얘기였어요. 셋, 그리고 아래로 단수를 치게 되면 다섯, 그때는 이제 느는 것을 고려해 보고요. 네. 아홉, 일단 뚫는 자세는 백이 괜찮은데요. 흑도 이렇게 빈상각으로 웅크리게 되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살았군요. 네.
뭐 여기 자세는 흑도 훌륭하죠. 그 다음에 공격을 뭐 이 정도로 네. 갈 것 같습니다. 빵따냄을 내어주는 대신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이 바둑의 포인트는 상변 공격과 타개가 되겠네요. 정관장 황진단과 한국물가정보의 3라운드 2경기입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현재 1승 1패를 거두고 있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한국물가정보 정관장 황진단, 삼국 신민준 윤찬희 선수의 대국 전해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 진행이 몇 수 됐는데요. 흑이 이곳을 밀어서 살았는데요. 네. 여기를 미는 수가 이제 집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이득입니다. 근데 웅크리는 것 빈상각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지금 여기를 들어가니까 신민준 구단이 이 빈상각을 하나 교환을 했거든요. 그러자 살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이곳이 나오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흑도 사는 게 좀 장단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렇게 살았다면 이곳이 약간 있기 때문에 뭐 나와 끊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뭐 한 칸이나 일곱, 뭐 이런 정도는 선수가 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 중앙 행마하는 데 있어서 특히 조금은 불편하게 됐습니다. 제약이 좀 따를 것 같은데 그래도 타개가 자신 있다는 건가요? 네, 윤찬희 팔단은 그냥 두 칸 정도 나와서 이 빵 따낸 자세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응원이 되고 있고요. 중앙도 열려 있어서 괜찮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를 최대한 득을 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백이 그래도 두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셋, 뭐 생각보다 그래도 흑이 나오니까 네. 백의 이 형태가 뭐 그렇게 대단한 모양은 아니네요. 아직까지 100% 완성도 아니고요. 일단 애초에 흑이 상변을 붙여 들어간 강수를 봤을 때 결과는 잘 만들어낸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흑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를 그래도 일단은 뚫은 자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도 백이 먼저 왔지만 뭐 이 자세 훌륭하죠. 네.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하나 이제 물어봤고요. 다섯, 이곳을 일단 막아야 돼요. 네. 뒤로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들여다보는 게 좀 신경이 쓰이긴 하죠. 이어야 될 거고 이제 나중에 또 막아서 네. 뭔가 넘어가자고 하는 것과 이게 뒷밭을 노릴 수는 있는데 뭐 지금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이 자리가 돌이 와 있기 때문에 뻗어 나갈 수가 없어요. 중앙으로. 당장은 안 되는데 네. 이제 들여다보고 이런 거 선수되고 하면 나중에 뭐 이런 식이 백돌이 왔을 때 약간의 이제 선수성이 되죠. 근데 정말 이 좌변 같은 노림의 자리는 신민준 주장에겐 정말 조심해야 되는 자리예요. 네, 여섯, 아주 일곱, 그냥 여덟, 자그마한 빈틈도 찔러 들어가기 때문에 저런 자리 조심해야 됩니다. 이겼어요? 선수는 아닌데요. 선수는 아닌데 아프죠. 잡히면요. 이제 그냥 끝내기 자리라고 보기에는 아픈 자리인 아파요. 건가요? 왜냐하면 이 자리 당하게 되면 백이 완벽한 완성이고요. 두터워요. 신민준 구단이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이 교환을 한 이유는 뭔가 여기를 강하게 압박을 했을 때 나중에 이 교환이 안 돼 있으면 네, 이 석점을 끝난 과정에서 굉장히 좀 불편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일곱, 여차하면 이런 데가 선수가 되니까요. 아. 못 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했는데요. 역시 지금은 흑의 입장으로서도 계속 손 따라서 받는 것보다는 뭔가 지금 강수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예. 붙였거든요. 뭐 바둑이 많이 사나워졌는데요. 젖히면 젖히겠다. 끊으면 늘어서. 한 점은 잡히지만 이곳을 뒤로 단수쳐서 한 점을 두텁게 잡게 되면 10초. 하나, 이 흑의 모양이 두터워지죠. 모양이 두터워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 넉점도 조금 편안해집니다. 네. 자, 신민준 선수 중앙으로 젖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래로 젖히면 젖히는 자세가 좋지만 위로 젖히게 되면 젖혔을 때 이렇게 되면 막혀서 잡혀요. 이거는 조금 어렵고요. 근데 넘어가는 건 바로 보이거든요.
예, 이건 어렵습니다. 그래 넘어가는 치 받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30, 아니에요, 만만치 않아요. 지금 치 받아서 될 수가 없고 이제 네. 이런 형태는 이제 보통 이제 느는 건데요. 네. 일곱, 네, 오, 오. 좋죠요. 기백이 좋은데요. 쉬는 동안 많이 갈고 닦아서 네, 저는 나온 것 지금 뭐 같은데요. 그래프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를 붙이고 이 젖힌 수는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가장 최강수로 두어 가는데 네, 이거 완전히 제 스타일이에요, 이건 진짜. 붙이고 30초. 젖히는 거. 하나, 일단 끊어가면 끊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여기를요, 지금 상황에서 축이 안 된다고 나가는 것은 이제 이상한 거예요. 뭐 있기만 해도 지금 뭐 한 점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끊는 거는 의미 없죠. 흙의 모양이 당하는 곳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단수를 쳐서 반대편을 뚫어야 돼요. 뭐 그렇다고 여기 전체 108점이 잡히는 것은 아닌데요. 네. 일단은 뚫었다는 것 자체가 셋, 흙의 수확이고 뚫리면 100도 한 점을 따내긴 했지만 막상 열버지거든요. 세 일단 번 뚫어야 돼요. 근데 초읽기 사용했고요. 어? 글쎄요. 여기를 줄 데가 없는데요. 여기 나가는 것과 단수 치는 것밖에 없는데 나가는 나가면? 것은 안 되는 형태인데요. 이거 나가는 건 여기 젖히는 의미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당연히 치고 나가야 될 자리인데 일단은 촐기를 한번 그렇죠. 썼습니다. 조금 아깝죠? 둘, 뭔가 보여서 셋, 뒤로 갑니다. 예, 이렇게 될 거면 약간 아쉽네요. 뭐가 더 없을지 좀 살펴봤던 것 같은데 일단 양분하는 거에 만족을 했고요. 네, 근데 이 빵 따는 형태가 되니까 그 흙에 석점에서 두 칸 나온 자리 있잖아요. 여기요. 붙이는 수가 여긴 사실 뭐 어딜 둬도 끊길 것 같아요. 끊기나요? 네, 뭐 굳이 끊지 않더라도 네. 지금 이 형태면 사실 뭐 이런 데를 덮어 씌워도 살 수 있을까요? 좀 심한가요? 근데 그 정도로 좀 약한 돌이에요. 네. 그래서 이성 캐스터가 말씀하신 여기만 붙여도 깔끔하네요. 제가 젖혀도 좀 젖혀서. 소박했네요. 네. 제가 이성 캐스터를 좀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 변하셨어요, 한 분 사이에. 이렇게. 여기를요. 이 수가 아주 그럴듯합니다. 끊게 되면 네. 이 장면에서 어떤 교환을 하게 되면 이 석점을 끊을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 이 교환을 해도 따내서 그 다음에 두게 되면 끊을 수가 없죠. 자충입니다. 안 되죠. 그리고 단수 방향을 이곳으로 하더라도 젖힐 때 그냥 나가요. 이제, 이것도 안 되고요. 이 교환을 안 합니다. 안 하고서 이곳을 둘 때 지금은 근데 하나, 둘, 셋, 축이 되죠. 넷,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하고 치게 되면 일곱, 뚫어도 끊어서 아홉, 젖히면 치받아서 자충이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흙 넉점이 잡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탈출이 어려워요. 아니면 석점을 백한테 내줘야 되는데요. 그거는 흙의 입장으로서는 좀 싱겁죠. 지금 여기를 젖히자 다시 이어서 반발을 했고요. 대형 변화 바꿔치기인데요. 근데 여기가 이 30초. 하나, 두 방이 왜 이렇게 둘, 시원하죠? 넷, 다섯, 흙도 이 자리에 늘어야 됩니다. 붙이게 되면 붙여서 연결이 됩니다. 네. 여기를 붙인 차단을 자리를 하고자 하면 가면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이러면 아직 차단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당장 뭐 여기를 두지 않아도 한번 빵따냄을 한 자리이기 때문에 흙이 공격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30. 뭐 이런 데를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네. 왜냐면 안 두면 넷, 다섯, 뭐 여섯, 지금 사실 이렇게 막는 것은 여기를 나와서 차단 자체 뭐 이렇게 봉쇄 자체는 좀 어렵긴 하네요.
네, 단수치고 나오네요.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느는 자세가 또 좋아요. 여기 나오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네. 그렇다면 하나 정도는 두는 것이 괜찮아 보이고요. 뭐 흙이 두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가 뭐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 자리가 거의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모양이 갑자기 다 삭감이 돼버렸죠. 30초. 하나, 받아주게 된다면 뭐 일단 득이고요. 셋, 넷, 다섯. 그러니까 바둑판이 잘게 나뉘어지는 바둑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결과 자체를 AI는 모두 백쪽이 좀 마음에 든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여기가 완벽하게 넘어가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쉬워요. 네. 넘어가 있는 자세가 완벽하다면 뭐 그거는 흙도 둘만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흙이 언젠가는 하나를 둬야 될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30초. 어떻게 보면 백의 상변 5점도 아직 완생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데가 하나 나오기 시작하면 네. 여기를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일단 씌워야 되는데 여기도 터져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자리만 나가도 이 한 점 자체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봉쇄가 잘 안 됩니다. 일단 뭐 30초. 하나, 사실 뭐 그래프는 저렇게 갔어도 바둑은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여기 다섯, 뚫은 자세가 되게 일곱, 굉장히 좋네요. 여덟. 네, 일단 하나 물어봤고요. 네. 자, 어떻게 받을 네, 것인지. 선수입니다. 안 어떻게 받으면, 받아야 될까요? 안 받으면 이렇게 둬서 석점이 살아가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받는 수는 이렇게 두는 것, 이렇게 두는 것, 이렇게 두는 것 세 가지가 있겠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요. 네. 이건 이제 조금 치받는 자리가 아파서 이게 이 단수를 허용하면 자체로 백이 좀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이라면 이렇게 받는 겁니다. 30초. 하나, 둘, 이렇게 받는 것은 좀 당했어요. 넷, 다섯, 이 수는 안 둘 겁니다. 여섯, 이것도 일곱, 선수가 되고요. 여덟. 네, 그래서 이렇게 받네요. 이 치받는 수가 받는 거에 있어서는 보통입니다. 그리고 네. 집으로 봤을 때도 제일 좋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단수를 당할 수도 있고 단수가 아닌 이렇게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당해요. 근데 이것은 이 중앙으로 봤을 때는 하나밖에 안 당하거든요. 예. 지금 중앙을 조금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신민중 구단이. 그러면은 단수로 잡은 그 두 가지가 비슷한 뜻인 건가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의 그러네요. 예. 차이가 없는 건가요? 이게 여기로만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네요. 근데 이곳에 있는 게 조금 두터워요. 왜냐면 여기를 나와 끊었을 때 이 형태 자체가 네. 여기 있으면 전혀 뭔가를 당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데를 막았을 때 단수가 선수 될 수 있고 이런 아주 미묘한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윤찬이 팔단도 한 칸을 모양 좋게 띄었고요. 네. 뭐 근데 흙이 모양이 좋긴 하지만 백도 자세는 딱 나옵니다. 윤찬이 팔단이 여기를 나갔다는 것은 이제 여기는 이제 아예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곳이 뻗어나가게 되면 차단당해도 일단 여기는 안전합니다. 이곳이 넓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이런 자세가 되면 이 치받는 것이 선수라서 둘, 흙이 이곳에 한 수 더 오게 되면 이제 끊는 것은 없어요. 다섯, 그래서 여섯, 차단이 돼도 일단은 여덟,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홉. 네, 그래서 한 칸을 띄웠고요. 네. 지금은 딱 윤찬이 팔단의 포커스는 중앙에 대한 백의 공격이에요. 이런 것도 공격을 계속 엿보는 거군요. 한 칸을 띄워두어서 네. 연결고리를 갖추면서 계속 공격을 노리는 거죠. 다음에 모자로 씌우게 되면 백도 꽤 답답합니다. 이 정도 되면 나중에 상변 갈라지는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수가 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보강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자리가 좀 아파요.
안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를 잡으러 갔을 때요. 안 받으면 붙이고 둘 때 있는 것은 그냥 자체로 잡혔어요. 살 수 없는 네. 하나, 상황이고요. 둘, 넓혀도 4궁이고요. 예, 여기는 이제 여섯, 일곱, 뭐 이런 식으로 찝어서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찝어서 버티겠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먼저 성공 가네요. 일단 좋은 자리죠. 사실 백이 뭐 이곳이 아니었다면 한 칸 뛰는 것도 훌륭한 자리였죠. 오늘 윤찬희 팔단의 기백 자체 기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두고 싶은 자리는 일단 다 두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뭔가 30초. 먼저 좀 하나, 적극적으로 두어 간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대국이었고요. 여섯, 일곱, 심현준 구단도 아홉, 고민이 되네요. 여기 타임이 공격을 당하니까요. 뭐 나오기에는 행마 자체가 이런 식으로 돼야 돼서 그렇게 좋진 않죠. 그리고 나오다 보면 흑돌이 자연스럽게 오거든요. 그러면 흑이 여기를 정말 진짜 뭐 따내거나 다른 곳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효율적으로 살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이 백의 약점을 좀 노려볼 수도 있어요. 30초. 하나, 둘, 어이구 중앙이 아니 안 둬도 됩니까? 모자를 씌워갔는데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 살짝 뜨거워지죠. 예, 근데 일단도 왜 오변을 붙여서 물어본 건지. 지금 일단은 백돌이 오게 되면 여기를 이제 잡으러 가는 상황이 좀 더 편해져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백돌이 이런 데 오게 되면 30초. 좀 편하죠. 아까처럼 붙이는 자리가 다섯,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일곱, 그래도 여기를 붙이게 되면 사실 쉽게 잡으러 가긴 좀 어렵거든요. 네. 신민준 구단은 좀 여러 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거는 뭐 일단은 활용이 되고요. 약간의 이 두 점에 대한 두터움도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신민준 구단의 그 바둑 내용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딱 지금 하나만 보고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교환만 해두고 중앙을 하나, 둘, 나갈 수도 있어요. 셋, 그러면 흙이 네. 받아주면 안 되겠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래도 워낙 두네요. 워낙 커서 워낙 일단 크고 중앙이 예를 들어 뭐 한 칸으로 넣어서 100% 잡았다라고 하면 잡았을 겁니다. 이게 안 되나요? 근데 이게 안 잡힐 것 같아요. 이 두 칸의 이 간격이 좀 멀어서 네. 진짜 예를 들어 이런 데를 붙였을 때 젖히면 젖히고 끊으면 30초. 늘고 이거 단수가 선수가 되긴 하네요. 셋, 이게 넷, 전체적으로 다섯, 약간 여섯, 조금 엷긴 해서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그러면 굳이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막상 또 잡으러 오면 또 살기가 만만치 않고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나가기 싫은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싫은 거예요. 차라리 자세가. 그냥 안에서 살 수 있으면 정말 안에서 사는 게 나아요. 이거는 뭐 나가기만 한 거지 이제 산 것도 아니잖아요. 30초. 하나, 둘, 이곳이 약간 약점이라면 약점인데 다섯, 근데 여섯, 막상 흑이 이제 일곱, 뒤로 바꿔서 뭐 이런 식으로 둔다고 해도 네. 네, 여기가 이제 단수가 선수가 되면 넘어가 있죠. 좀 들여다봤어요. 자, 고개를 살짝 갸웃했는데 확신이 들어서 착수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수는 이제 뭔가 이어달라는 얘기예요. 있게 되면 당연히 득이죠. 나갔을 때 이 교환 자체는 흙에 좀 발을 묶었습니다. 근데 지금 당연히 안 받죠. 이거는 약간 실수 같은데요. 왜냐면 흙이 네. 어쨌든 한 수를 더 두게 되면 여기나 뭐 여기를 둘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한 수를 둔 상태가 됐고요. 백은 돌이 여기 왔는데 이건 사실 흙한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뚫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 모양만 본다면 여기를 젖히고 뭐 이을 때 잇고 이을 때 끊을 때 여기를 나오는 거. 근데 이거 너무 먼 얘기거든요. 폐가 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좀 부담도 있고.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붙여가네요. 역시 약점은 여기인 거죠. 뭐 상황이 그렇게 되면 신민주 구단은 여기를 계속 뭐 노리긴 하겠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들여다본 것은 약간 위험한 작전이긴 합니다. 차이도 좁혀졌어요. 지금 흙이 꽤 두터운 형태가 됐어요. 하나, 둘, 그 상황에서 네. 최대 약점은 이 자리라고 봐야겠죠. 여섯, 일곱, 젖히면 여덟, 늘 겁니다. 안형이 나오죠. 근데 일반적인 수이긴 한데, 네. 안쪽을 젖히게 되면 약간 끊는 것도 신경 쓰이고, 여러 가지가 윤찬이 구단은 좀 어렵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 수가 가장 무난하죠. 자, 이 형태가 공간이- 보시면요. 네. 사실 여기를 들어서 하나 선수할 수 있으면 셋, 넷, 뭐 살려고만 마음 먹으면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아홉, 살려고 마음 먹으려고 해도 흙이 잡으러 오는 형태가 좀 있긴 하네요. 젖혔습니다. 보다 탄력적인 수죠. 급하게 손이 나왔죠. 네. 이게 이런 순간이 이렇게 좀 급하게 착수할 때 지금도 엄지와 검지로 나왔거든요. 네. 안 집히면 이게 출기가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돌을 이제 떨어뜨릴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그렇게 돼도 시간은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럼요. 돌을 떨어뜨리게 돼서 이제 착점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요. 네, 시간 넘어갑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신민준 구단은 여기 있는 것이 타개하는데 훨씬 좋다고 봤습니다. 네. 왜냐면 이걸로 그치지 않고 여기를 붙이고 이런 정도까지 되거든요. 이어야 될 때 이건 네. 확실히 안형이 나왔어요. 진짜 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러고 두고 살 수 있어요. 완벽하게 살았죠. 잘 산 건가요? 잘 산 건 모르겠어요. 근데 완벽하게 살았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하고서 살아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지금 방법이 지금 제가 그냥 사는 것만 보여드렸지 조금 더 크게 살긴 할 겁니다. 네, 지금 이거 살려고 두는 거예요. 30초. 하나, 둘, 셋, 네, 흙이 이거 잡기는 어렵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일단 막았고요. 획도 이제 백이 건드리는 중앙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여기를 이었을 때는 안 받게 되면 젖히는 수가 있어요. 끊어야 되는데 여기를 뚫고 나오면 계속 가면 이 빵따냄을 허용하고 완전히 돌파가 돼버리거든요. 이거는 곤란하죠. 여기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네. 받아야 돼요. 30초. 하나, 이어서 맞는 것이 보통입니다. 셋, 근데 지금 백은 또 이 치바누 선수고 해서 이건 뭐 잘하면 이거 사실 지금 선우수도 따져봐야 되는 건가요? 이 형태로만 봤을 때 지금 백이 둬서 사는 거는 뭐 당연히 어렵지 않고요. 네. 중앙을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자체로 깔끔하게 살았어요. 뭐 이렇게 그냥 살 것인지 다섯, 여섯, 일곱, 이건 약점도 남으면서 살았거든요.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윤찬이 팔단이 지금 쉽게 돌이 못 나오는 이유가 네. 생각보다 이거 좀 쉽게 살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흙이 치받아서 받으면 어떻게 되는 안형일까요? 여기요. 아예 진짜 이렇게 둬서 백을 좀 삶을 좀 강요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근데 약간 얇긴 하거든요. 네. 둘, 근데 막상 이렇게 되면 백도 진짜 다섯, 이런 거 나오자 그러고 하고 찝어 살면 여덟, 아홉, 늘었어요.
일단 뭐 치받고 찝는 자리를 그 좀 자리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예. 방비했고요. 지금의 형태는 일단은 뭐 백이 손을 빼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흙이 두텀이 위쪽에 30초. 좋긴 한데요. 이 두텀이 집으로 만들기에는 조금 폭이 좁고요. 다섯, 아래쪽을 뭔가 하기에는 백이 단단하단 말이에요. 여덟, 아홉, 하나 붙여갖고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뭐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겨야 됩니다. 이 자체가 뭐 당장에 아무 수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살짝 기분 나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자리를 하나 차지했으니까요. 네. 감수해야죠. 30초. 하나, 백이 그래도 둘, 사는 형태가 나온다면 흙이 여기가 약간 부담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떤 형태라고 보고 있어야 할까요? 이곳이요? 우변이요. 아, 우변이요? 우변이 참 흙이 뭔가 네. 둔다면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삶을 30초. 하나, 이제 하려고 한다면 셋, 그냥 단순히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지켜도 살아야 되거든요. 일곱, 이런 건 안 될 것 같고요. 아홉. 이거 건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남았습니다. 쉽지 않네요. 백이 먼저 빠졌을 때는 삶이 괜찮은 건가요? 어디를? 흙이 두지 빠졌을 않았을 때요?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둘 때 이렇게 흙도 네. 버텨야 되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폐의 느낌으로 가는 거죠. 뭐 백도 네. 먼저 빈삼각 형태는 안 되는 건가요? 빈삼각이 있는데요. 이렇게 두고 둘 때 여기를 끊기는 것을 견뎌야 되거든요. 네. 근데 두 번 나왔을 때 여기를 나와야 되는데 또 나오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뚫리는 것도 남았고 사실 여기를 늘어도 이거 어렵긴 해요, 사실. 네. 백도 밀어서 버티고. 근데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일단 상중앙의 형태가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우변이 어떤 네. 결과를 맞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정관장 황진단과 한국물가정보의 3라운드 2경기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입니다. 자, 한국물가정보 신민준 주장, 그리고 정관장 황진단, 사지명 윤찬희 선수의 바둑 아주 뜨겁고 재밌게 출발한 한 판이었고요. 네, 서로 이제 계속 기세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민중 구단이 여기를 뒀거든요. 이러더니 손을 돌려서 붙였습니다. 일곱, 받아주게 되면 아홉, 뭐 이런 거 선수할 수도 있고 백이 이 자리만 두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두게 되었을 때 담에 막히는 것이 좀 아프거든요. 막히면 여기를 또 후수로 살아야 되고 네. 막히는 순간에 이 전체가 못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엷어지는 거죠. 이 교환을 흙도 생략을 했습니다. 역시 여기는 둔다면 붙이고 찝어야 돼요.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백이 예를 들어 받게 되면 이제 그때 고민을 하는 거죠. 이러면은 그렇죠. 살아있는 건가요? 살아있긴 한데 이 단수가 조금 아파요. 네. 예. 네. 자, 먼저 단수치네요. 그래서 아프기 때문에 흙이 그냥 후수지만 하나 받아둘 가능성도 있고요. 그것이 싫기 때문에 네. 신민중 구단도 반발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위로 뚫고 올라오는 형태가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죠? 그냥 따내고 어떻게 정리하나요? 이렇게요? 이 정도면 그래도 흙이 두텁게 처리했는데요. 둘, 늘어서 받는다면요? 넷, 다섯, 여섯, 찌를 때 일곱, 여덟. 늘어서 이렇게요? 둔다면 네. 이건 그래도 백의 입장에서는 조금 물러난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여기를 뚫는
자리가 와도 이곳에 이제 살마구는 상관은 없긴 해요. 여기 살아 있습니다. 젖혀도 패 남아 있는 거. 여기는 이제 따내는 것이 선수라서 네, 그렇게 따내면 네. 사는군요. 살아 있긴 해요. 근데 재밌네요. 그래도 이런 자리가 남아 있다라는 것은 조금 백의 입장에 신경이 쓰이죠. 네. 집으로 근데- 좀 당하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그림은 그래도 흙이 잘 나온 형태 아닙니까? 일곱, 여덟, 아홉, 아, 따냈어요.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수를 친 이상에는요. 뚫겠죠. 이제 여기가 이런 데를 오게 되면 조금 아프거든요. 완생의 형태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뭐 이런 데는 일단 이어야 되는데요. 늘었을 때. 30초. 여기 찝히면 못 살아 있죠. 둘, 자체로 많이 당했고요. 네. 아직 이 다섯, 여섯, 일곱, 여기를 가게 되면 못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그게 그래도 잘 처리된 것 같습니다. 좀 뭔가 어디를 둬야 될지 미지수인 자리에서 좀 시원시원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단수가 아니었던 걸까요? 글쎄요. 30초. 뭐 단수가 아니었다면 그냥 있는 정도였겠죠. 아, 이러고 끊어갑니까? 더 남아 있는 자리군요. 그냥 고기를 계속 주는 자리네요. 거긴 사실 거기를 지금 안 두게 되면 이 자리를 흙이 뭐 있거나 해서 두텁다는 얘기인가요? 뭐 흙이 이곳을 이을 수도 있고요. 먼저 그러면 선수가 되겠죠. 이곳이 이렇게 되는 자리라고 보면 굉장한 두터움입니다. 그 30초. 상황이 나오기 전에 네. 셋, 끄는 건데요. 넷, 흙이 일단은 여기를 나오게 되면 이 자세도 여덟, 아홉, 괜찮거든요. 열. 출기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 자, 윤찬희 선수 이제 초읽기 마지막입니다. 아, 여기도 안 나왔어요? 여기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집착합니다. 사실 철기 주기 하나하나가 중요하긴 한데요. 네. 마지막. 저는 옛날에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셋, 좀 넷,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예를 들어 아홉, 당연한 자리면 일단 거기는 뭐 착수하고서 이게 사실 출기로 봤을 때 굉장한 득이잖아요.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 그냥 에이, 모르겠다 일단 생각하고 보자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초읽기가 마지막이 되면 좀 조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네. 아 여기는 근데 윤찬이 팔단이 나오는 게 아니었네. 이었네요. 일단 좀 아픈데. 따내야 할까요? 늘어야 할까요? 하나, 아 여기요 따내야 돼. 따내야 네. 하나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도 패를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늘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데를 그냥 들어가서 뭐 견딜 수가 없을 땐 늘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따내면 폐가 있기 때문에 반이 살아 있는 거고요. 그럼 늘었을 때도 비슷하긴 하네요. 근데 늘었을 때는 네. 이제 잡으러 가면 순간 착각했어요. 잡으러 가면 못 살아있죠. 하나, 예, 이거는 이제 네. 잡으러 가야 넷, 이제 폐가 되는 것이고요. 다섯, 여섯, 순간 놀랐어요. 똑같은 상황이 됐어. 여덟, 아홉, 신민준 선수도 초읽기 사용했고요. 자, 두 선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 판을 끌어가야 하는데 지금 바둑판의 상단 쪽에서만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근데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이거 아주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아직 아래쪽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진행되는 흐름으로 봐서는 흙이 잘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붙여가지고 결과적으로 보시면 여기 백이 뒀는데 흙이 자연스럽게 이곳을 이었거든요. 네. 다섯, 이것도 어느 정도는 살아있는 형태고 약점도 남긴 상태에서 아홉,
이곳이 이어졌기 때문에 되게 나쁘지 않습니다. 백은 여기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뭐 당장 두지 않으면 전체가 위험하니까요. 일단은 살았고 이곳에 대한 처리는 일단 흑한테 맡기는 것 같아요. 여기를 끊어왔을 때가 네. 진짜 문제입니다. 아, 그 위쪽을 끊는 게 아니라 아예 넉 점 전체를 끊어가는군요. 네, 여기를 끊게 되면 확실하긴 한데요. 마지막 하나, 그래도 끊으려면 음. 여기까지는 끊어보고 싶거든요. 이 두 점 자체는 사실 여섯, 지금은 그렇게 요석은 아니라서요. 아홉, 아, 두 점을 끊네요. 제가 왜 이렇게 바둑이 난폭해졌죠? 저는 순간 해설을 들으면서 네. 아,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윤찬희 선수와는 통했어요. 근데 AI는 또 아니라고 하네요. 이거 두 점 이제는 여기를 뭐 들어오더라도 설사 이제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제 괜찮아요. 받아야 되니까 잡았죠. 안전한 수입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글쎄요,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까지 끊어갔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백의 입장으로서는 더 두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아홉, 네, 역시 또 초읽기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네. 빠른 선택을 해야만 했고요. 이 그림이 왜냐면요, 여기를 끊어갔으면 신민중 구단이 계속 여기 둬야 돼요. 위쪽이 너무 두고 싶어서 이거를 하기에는 자체로 크게 들어갔거든요. 네. 이 순간 잡혔기 때문에 뭔가를 그렇다면 두긴 둬야 되는데 두다 보면 여기가 또 어지러워지거든요. 백도 어려웠겠네요. 글쎄요, 뭐 끊었어도 어려웠겠지만 약간 아쉬움이 있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하나, 막았죠. 선수입니다. 네, 다섯, 여섯 여기 점을 끊기면, 연결해야 되는 다 거죠. 잡혀요. 여덟, 아홉, 살기 전에 교환인데 네, 붙였고요. 여기는 이렇게 돼서 두 점이 잡히는 것이 이제 남아 있긴 한데요. 그럼 붙이는 교환을 안 했어도 사실 지금은 뭐 두 점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여기가 선수가 돼 있고 끊어서 완벽하게 이제 살아 있어요. 그래서 뭐 네. 백이 두 점을 잡는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해놔야 흙이 연결을 하고 뭐 그 다음에 이런 단수 치는 것을 선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여기를 젖히게 되면 이 사활이 걸리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살아야죠. 네. 왜 자책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수가 집으로만 보면 득이긴 한데 글쎄요. 이게 사실 여기가 흙집이에요. 다 흙집입니다. 그러면 네. 나중에 여기 이거 당하면 한 집 손해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집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이런 교환 자체가 맞아요. 이런 데를 확실하게 하는 의미는 있어요. 둘, 자충이라서 이제 뚫리면 다섯, 모양이 무너지거든요. 여섯, 근데 여기가 없으면 사실 여덟, 이것은 아홉, 안 받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버틸 수 있는 그런 곳이. 근데 네. 약간 자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찬희 선수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긴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거 악수네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손이 간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냥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기로도 못 갔고요. 한 칸 뛰었죠. 네. 아, 받아야 저는 되나요? 여기가 두고두고 아쉬워요. 또 받아야 되거든요. 안 받기에는 하나, 또 나오고서 둘 때 넷, 진짜 여기 한번 딱 들어가서 여섯, 일곱, 여덟, 팩감이 백이 있는 순간엔 지금 이거는 받아야 돼요. 예, 이건 받아야 되죠. 여기를 안 받기가 쉽지가 않아졌어요. 네, 이거 안 받으면 여기를 젖혀서 막을 때 집어서 네. 한 집이 안 나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백도 이제 이렇게 버텨서 패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뭐 갑자기 뭐 전체 큰 대마가 걸렸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시원하네요. 받아주는 법은 없군요. 치열하네요. 여기를요 이렇게만 된다면 백이 무조건 득입니다. 왜냐면 교환이 돼 있으면 이것까지 되거든요.
근데 교환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들어보는 게 안 돼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버텼고요. 네. 네, 팩감 네. 자체 팩감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아, 이래서 이어놓는 교환을 해두지 아, 않았던 이건 역시 거군요. 괜히 한 것 같아요. 예, 팩감도 나오고, 이거 팩감을 뭐 이런 데를 계속 쓸 수도 있겠네요. 아, 오히려 팩감으로 먼저 네. 쓸 수도 있네요. 이건 좀 너무 세밀하게 네. 마지막 득을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그 프로들이 그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얼마나 신경 쓰고 또 치열하게 판을 바라보는지 네, 맞아요. 지금 이 부분만 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뭐 한 집 자체로 지금 뭐 한 집 차이가 난다는 것은 네. 진짜 큰 차이거든요. 팩감 하나에도 진짜 울고 웃는데요. 그리고 뭐 시간이 넉넉한 상황도 아니고 또 윤찬희 선수에게는 그 좀 반지 패배라는 아쉬운 또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진짜 그때 패배 이후로 이제 오늘 대국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네. 확연히 드러납니다. 굉장히 좀 넷, 다섯, 비장함이 느껴지네요. 일곱, 여덟, 아홉, 이어서 받아둡니다. 들여다보는 교환까지 네. 할까요? 아니 여기 진짜 여기까지 하나요? 여기까지는 네, 안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윤찬이 팔단 보시면 네. 대국 자세가 굉장히 좋고 조금 이제 약간 좀 편안하게 네. 예, 허리를 펴고 이런 자세로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확실히 이제 몸이 바둑판 앞으로 굉장히 많이 쏠려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또 자책하는 모습 정말 하네요. 끝까지 하네요. 이렇게 독하게 둡니다. 근데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여기는 이거는 패를 100이 이렇게 들어가는 날에는 이거는 덩치가 너무 커져가지고요. 이것도 선수가 되죠. 해소 자체가 여기 뭐 되는 순간에 흑이 피해가 너무 커요. 네. 견딜 수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일단 따내야죠. 팩감이라고 한다면 뭐 여기가 있겠네요. 여기 자체 팩감인데요. 이러고 그냥 삽니까? 뭐 여기는 사실 뭐 지금 안 따내도 되죠. 왜냐면 따내는 것이 선수가 안 되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급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좀 이렇게 굴복당하는 형태라고 봐야겠어요. 네, 이 100의 이수를 당한 이상은 네. 당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잘 두네요. 100의 입장으로서도 사실 이런 것도 나중을 생각하면 약간 아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형태가 네. 하나, 나중에 뭐 이런 데를 밀었을 때도 넷, 다섯, 여섯, 약간 힘 자체가 이 공배 하나가 안 쳐져 있으면 아홉, 약간 다르거든요. 힘이요. 음. 네, 그래서 여기를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거조차도 좀 악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흙집이면 그때 하면 되고요. 흙이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전체 형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집으로 흙이 여기가 16집 정도 났고요. 20집, 20넉집, 28집. 여기가요. 지금 100이 이 정도 온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사실 이거 한 10집 정도밖에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그렇지만- 흙의 집은 한 40집입니다. 둘, 100은요. 셋, 이곳이 넷, 다섯, 여섯, 한 25집 정도 봐줘야 될 것 같아요. 30, 36. 한 46집 정도 확정가를 냈습니다. 근데 100의 이 확정가는 약간 뭐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형세가 좋다면 그래도 여기까지는 오겠죠. 이건 확실한 집이 아니고 이건 확실한 집이거든요. 그래도 네. 중앙 날일자까지는 중앙 가야 되지 날짜 가겠죠. 않을까요? 근데 형세가 네. 되게 굉장히 편하네요. 마지막 지금 집으로도 둘, 앞서 있었죠. 100은 한 46집 정도 다섯, 났고 여섯, 흑의 확정가는 한 40집 조금 넘는 정도니까요. 여덟, 아홉, 지금 흑이 이 중앙에 엄청난 두터움을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수라면 지금
좀 이용해서 좀 키워갈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여기를 뭐 키워가게 된다면 네. 집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귀중한 선수를 배기 잡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네. 지금 여기 워낙 커가지고 급한가요? 지금 한 칸 들어가게 되면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셋, 자체 열집이거든요. 다섯, 그러면 열집 당하고 나서 키우게 되면 백이 지켜도 이건 흙이 승산이 없어요. 네. 어? 뭔가 착수해서 긴장감이 느껴졌는데 살아 있는 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들어갔죠. 막으면 치중이 조금 신경 쓰이네요. 근데 지금 이게 살 수는 있는데요. 네. 마지막 이 형태가 둘, 여기를 지금 되어 방하게 있다면 되면 그래도 이렇게 두면 살아있긴 일곱, 합니다. 여덟,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를 안 하고서 또 상황 자체가 네. 흙이 여기 선수할 수 있죠. 그럼 2점 잡는 게 남아있지만 이 끊어서 두는 것이 또 생기게 되면 이 역으로 큰 자리가 남는 겁니다. 흙이 여기를 둘 때 있는 것이 아니라 끊는 것은 집차이 많이 나죠. 네. 그래서 일단 윤찬이 할단에 여기를 들어가 본 것이 조금 날카로웠고요. 근데 지금도 흙이 그 빈 삼각 자리가 선수가 되면 붙이는 자리 남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이렇게 뒀죠. 마지막 하나, 막으면 이 자리가 싫어서 놓는데 네. 이성캐 서 말씀대로 여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여섯, 받을 때 이렇게 일곱, 여기 남았어요. 패인가요? 막아야 되는데요. 그냥 들어가서 네. 여기는 뭐 그냥 패고요. 위쪽에서 집을 내야 될 때 여기를 먹여치게 되면 이 패가 남았습니다. 근데 급하진 않다는 건가요? 여기가 이제 남아 있는 것도 있고요. 조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나중에는 하나, 여기를 이제 따내고서 굴복이 되면 여기를 그냥 다섯, 다 한더라도 그냥 여섯, 잡고 일곱, 둘 때 여덟, 여기를 패지만 네. 이 막으면 패거든요. 여기도. 양패. 네, 양패를 살 수 있어요. 여기도 이제 따내져 있는 상황으로 보면 이곳도 흙이 따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형태네요. 양쪽으로 백이 살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좌상은 신경 쓰지 않고 다른 부분만 보면 될까요? 네, 뭐 여기는 뭐 마지막 끝내기 들어갈 때 뭐 둘, 다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섯, 여섯, 이곳 하나 젖혀두고 손을 빼내요. 흙이 늘까봐. 네, 아주 기민합니다. 이거를 이제 느는 것은 한 칸 뛰어 들어가는 큰 끝내기가 있는데요. 네. 뭐 이 끝내기뿐만이 아니라 이곳을 선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크죠. 근데 젖혀져 있으면 이제 한 점을 끊어잡는 것은 귀로 더 이상 진출을 못하기 때문에 이곳이 선수가 안 되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한 칸이 아파요. 마지막 하나, 중앙을 정말 좋은 자리긴 한데 선택한 대신에 네, 다섯, 여섯, 일곱, 귀를 좀 잃게 아홉, 됐고요. 네, 뭐 아직 바둑이 끝난 건 아니지만 저는 여기를 못 끄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대로 바둑이 좀 백쪽으로 기우는 게 된다면 그 당시에 좀 승부를 걸어갔어야만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여기를 끄는 이후에는 이거 한 칸도 거의 받아야 되는 느낌이고요. 뭐 특별한 변화는 없었거든요. 예. 네. 하나, 둘, 이었죠. 집으로 따라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바둑입니다. 폭이 굉장히 좁아요. 지금 백이 이은 그쪽 자리는 네. 흙이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근데 여기를요 안 네. 받게 되면 끊었을 때 굉장히 괴롭거든요. 지금 끊는 게 남아 있으면 사실 이렇게 처리하면 당장 큰 수가 나지는 않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넷, 다섯, 붙여나가면 여섯, 여기가 또 일곱, 여덟, 아홉, 뚫리거든요. 근데 네. 지금 승부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받아주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백이 아래쪽을 그냥 지키는 정도만 해도 집으로 어렵습니다.
아파요. 이 한 칸이 아픈 이유는 이 한 칸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이 자리 맞고 싶은데 여기를 한번 또 찝혀요. 둬야 닫아야 되는데 돼요. 백이 여기가 이미 이제 여기 찔리는 것이 사라졌죠. 네. 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두지 않게 되면 백이 그냥 뭐 단수 치고 두고 이어서 흑이 또 못 살아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잡기 전에 이런 거라도 한번 해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덟, 아홉, 지금은 여기를 할 타이밍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를 하면 이 두 점이 이미 가치가 작아져서 그냥 뚫어버립니다. 여기 돌이 없을 땐 두 점이 컸는데 지금은 가치가 작으니까 잡자고 할 수도 없고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제 백은 그냥 계속 뚫어가서 아무 의미 없이 보고 중앙을 두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뭔가 좀 추구할 네. 만한 그 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윤철이 팔단은 이거는 집으로 손해라도 이제 버틴 겁니다. 찔러두고서 둘 때 늘겠다는 얘기죠. 밀어도 젖혀서 백의 궁도를 네. 없앤다는 거군요. 안영을 계속 파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하나, 이제 백도 둘, 다음에 이런 자리가 신경 쓰이니까 네. 받겠죠.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혹시 또 다시 중앙이 두터워지면 아까처럼 치중이 다시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치중이요. 우변 치중이 아, 이곳이요. 중앙이 두터워졌을 때는 네. 근데 여기가 두터워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네. 되나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흑의 노림으로 이곳은 계속 남아 있긴 합니다. 마지막 뭐 다른 곳은 아예 파워가 안 되니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붙여야 이번에도 돼요. 급했어요. 여기는 뭐 나릴자도 있고 흑이 단순히 그냥 붙이고 이런 데만 늘어도요. 네. 아래쪽에선 집이 안 나 있죠. 이 순간에 미생이 됩니다. 집으로도 크고 백이 굉장히 엷어지게 되죠. 네, 저희가 아까 형세 판단을 해봤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프 차이는 크게 안 나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리가 안 돼서 개괄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여덟, 아홉. 아, 그렇게요. 어. 지켰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정리가 되는군요. 이건 이제 여기 끊는 것 있죠. 이 끊는 자리가 뭐 좀 전에 뭐 이런 식의 변화도 나왔는데요. 흑돌이 여기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곳을 하나 지킨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데에 돌이 와 있어야 백이 뭐 젖히거나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 마지막 상황이 하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지킨 거예요. 집으로 버틴 겁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보통의 액마였다면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였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래프가 확 바뀌죠. 어쩔 수 없이 이성 위원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여기가 그렇게 이상했나요? 마지막 하나, 둘, 안 받으면 엄청 아픈 자리긴 한데 넷, 다섯, 중앙을 두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지금 상황으로. 근데 여기가 아파서 받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다시 네. 백 쪽으로 가네요. 중앙이었다는 얘기 같아요. AI 판단은. 근데 이거 안 받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 젖혔을 때 이 넉집 여기까지 다섯 네. 집이 나면서 흑집이 또 줄어요. 그리고 흑의 안형도 파워가 되기 때문에 보기보다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가 젖혀져 있어야 뭐 여기를 그래도 이제 마지막. 잡으러 가는 것은 아니어도 약간 네. 이제 추궁하는 최소한 뭐 느는 정도 넷, 아니면 다섯. 젖히고 여섯, 뭐 이런 정도의 압박이 들어가죠. 네. 여덟, 아홉. 네, 지금은 신민준 구단이 형세를 역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두텁죠. 네. 이것을 방비하면서 이제 이곳은 또 이런 데를 붙이고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 파고당할 수 없으니까 막아야 되는데 또 단수 치면 괴로워요.
이 힘은 막혀버렸죠. 두터운 자리입니다. 받을 수는 없어요. 네, 받는 것 자체로 당했고요. 마지막. 호구 치는 것은 이 젖히는 수가 사라졌고 백은 뭐 치받지 않고 그냥 위에서 활용을 하고 다섯, 중앙을 둡니다. 여섯, 일곱, 받을 수는 없어요. 아, 아홉. 그래도 받습니까? 아프네요. 신민중 구단은 여기가 이제 확실하게 됐으니까요. 이제 중앙을 어느 정도 이제 두느냐,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를 두긴 둬야 되거든요. 뭐 과연 이런 식인 건지 가장 무난하긴 해요. 뭐 선택에 따라서 이 판의 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 같은데요. 아예 두지도 않네요. 이 치받는 자리가 조금 집으로 아프긴 하거든요. 치받으면 막으면 저침당해서 또 아프죠. 늘어야 되는 거라고 보면 이 자리가 두텁기도 하고 집으로도 꽤 큽니다. 그렇네요. 나중에 이제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굴복이 되면 여기를 또 해요. 이 자체를 또 못 살아 있어요. 하나, 이런 것까지 아예 다 차단을 해버린 겁니다. 네. 다섯, 근데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이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큰 대마가 베개 하나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차하면. 자, 안전 운행 중인데 저희가 계산해봤던 대로 좀 큰 변동 없이 흘러가고 있는 형국일까요? 네, 여기를요 이렇게 가면 또 뭔가 있나요? 그냥 아슬아슬한가요? 가장 두터운 수는 이런 건데요. 신민준 구단이 이런 걸 둘 것 같지가 않아서요. 근데 아예 호구로 젖혀두고 나를 뭐 이렇게 할 수도 가면 있죠. 여섯, 안전할 네. 것 같아요. 약간 악수긴 한데요. 이소연 캐스터가 훨씬 더 적중률이 높으시네요. 악순지는 몰랐어요. 약간 여기로만 보면 악수인데 뭐 위쪽으로 날짜 가는 데는 편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안 하고 가게 되면 이제 이런 데를 붙이고 찝었을 때도 이제 아래쪽을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위쪽에 끊는 곳이 남았거든요. 뭔가 신경이 쓰여요. 네. 형세가 좋은 입장에서는 아래쪽으로 흙이 막아서 악수지만 뭐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피해는 없고 날일자를 갔을 때 편안한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아, 밀어가네요. 그냥 두텁게 둡니다. 젖혀가도 젖혀서. 어차피 젖혀가는 것은 이곳을 단수치고 둘 때 나와서 이때 끊어야 되는데 있고 여기를 늘어야 돼요. 그러면 이 단수를 당해서 지금 사실 교환을 해놔도 수가 날 것 같고 교환이 안 된 상황에서도 여기가 자칫하면 흙이 잡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수가 늘어나는 순간에요. 뭐 이런 식으로 뒀을 때 가능성이 굉장히 마지막. 높죠. 하나, 그래서 2단 젖힐 수 없다는 얘기 같아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젖히고 아홉, 흑백 간의 선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형세 판단은 잠시 후에 해드리겠습니다.